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이고은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지난 21일 밤이죠.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맞불을 놨는데 밤사이에 북한이 또 도발에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 하루 만이죠. 네. 그리고 연 이틀 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젯밤 11시 5분쯤에 연이은 도발에 나섰습니다. 22일 밤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미사일을 도발을 한 것은 2달 만입니다. 자, 우리 군이 당국이 어제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한 뒤에 바로 추가 도발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결국 맞대응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심야에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이 어제 오후 3시부터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 합의 1조 3항 그 일부 조항이긴 하지만 이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바로 맞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북한이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 국방성은 성명을 내고요. 9.19 남북군사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 이 합의에 따라서 그동안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남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하면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자, 최근 잠잠했던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어제 우리 군이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했는데 구체적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 해제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 9.19 군사합의가 5년 전이죠.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된 것이고 또 이번에 효력 정지된 1조 3항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완충지대를 설정을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서 그동안 어떤 그 비행 금지 구역이 정해졌었느냐면 뭐 전투기와 정찰기 등은 뭐 동부 40km, 서부 20km 이내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을 했고요. 또 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또 무인기는 동부 15km, 서부 10km 이내로 이렇게 금지 구역을 정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에 대해서는 감시 범위가 축소가 된 것이었겠죠. 그래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조기 식별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가 사실 기가 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조치로 인해서 비행 금지 구역 관련 조항이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감시 영상 해상도가 높아진다든지 감시 범위가 넓어지는 뭐 그러한 변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전체가 아닌 일부만 정지시킨 거죠? 이게 사실 5년 동안 북한이 합의 내용을 좀 어겨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군사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켜왔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이 일부 효력 정지는 북한 도발에 대한 상응 조치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일부만 정지한 것은 이제 향후에 북한이 또 추가적인 군사 도발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라서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좀 대응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어제 북한 쏘아올린 위성 정찰에 탑재한 만리경 1호라고 하던데 이게 정상 궤도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까? 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북한이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만리경 1호가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합동参謀본부도 위성체가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밝혔지만 다만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 판단은 유관기관이나 또 한미 공조하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제 만리경 1호가 처음 이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 괌 앤더슨 공군기지 그리고 아프라항의 항공 우주 사진을 전송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다만 이 위성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궤도에 진입을 한 거는 맞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황의조 축구선수 이야기입니다.
자, 최근 성관계 영상 유포 관련해서 이 황의조 선수 영상을 유포한 A씨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좀 새로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다들 많이 놀라시는 것 네. 같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당사자가 바로 황의조 선수의 친형의 아내, 친형수. 형수였다. 예, A씨인 것으로 예, 밝혀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어제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및 강요,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를 했는데요. 네. 이게 조사 과정에서 IP 추적 등을 이어가다가 이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A씨 결국은 황의조 씨의 형수라는 건데 이 구속이 됐는데 그 당시에 황의조 선수가 처벌 불원서를 냈습니다. 이제야 좀 뭔가 퍼즐이 맞춰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이라서 뭐 그랬던 겁니까? 이 황 씨가 유포자로 이 A 씨가 검거되니까 네.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처벌 불원서를 냈고 또 피해 여성도 있잖아요. 그 네. 여성에게도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연락을 했다 이렇게 또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훼손죄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이 반의사 불벌죄잖아요. 그렇죠. 네. 이에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가 불송치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네. 앞서서 이 A 씨가 본인을 전 여친이다, 전 연인이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또 가족 관계에 있는 것도 확인이 된 만큼 어쨌든 이 특수한 관계라는 점 이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조사 결과를 들은 뭐 황의조 선수도 매우 놀랐을 것 같은데 황의조 선수도 이번 조사에서 알게 된 사실인가요? 이 예, 내용이? 그렇죠. 이 황 씨가 지난 6월에 처음 A 씨를 고소했는데 네. 그 이후에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히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보면 A 씨는 영상을 유포하면서 자신을 전 여친이라고 소개를 했었고요. 그러면 형수가 전 여친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뭐 이게 뭐 완전히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닌데 이 형수로 밝혀진 A 씨가 지난 6월에 예. 본인이 이제 황 선수의 전 연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유포를 하고 또 협박한 혐의를 받았었잖아요. 네. 이 뭐 본인이 전 연인인지 여부는 아직 경찰 조사 중이고 사실관계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경찰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형수 특히 형하고 평소에 좀 황의조 선수하고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형수이라고 알려진 이 네. A 씨는 황 씨의 매니저 역할을 이 형이 했었는데 그렇죠. 함께 해외 출장 등에 동행을 하면서 같이 다녔다는 거죠. 네네 황 선수를 또 도왔고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둘 다. 본인도 네. 매니저 역할을 해온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계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범행 동기가 이제 무엇인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뭐 촬영죄라든지 유포죄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영상 촬영 유포를 두고 황의조 선수 또 이 피해자하고 주장이 계속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네, 이게 사실 그 불법 영상을 유포한 게 친형수라는 점에서 이게 네. 센세이셔널하니까 놀라움을 주는 사건이긴 하지만 사실 문제는 따로 있는 거죠.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불법 촬영 혐의가 적용되느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법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모르게 찍었을 때 의사에 반해서 찍었을 때는 찍은 사람도 처벌이 되고요. 두 사람이 이제 알거나 동의를 받고 찍었을 때는 처벌은 안 되지만 그것을 유포했을 때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유포한 사람은 뭐 형수가 확실한 것 같고요. 과연 피해자가 동의를 했느냐 알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의 피해자인 네. 여성이 이 본인은 영상 촬영에 동의를 안 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황의조 선수 측은 피해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놨다. 그리고 영상을 피해자에게 공유까지 했다. 그래서 불법 촬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런 그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렇지만 피해자는 이 황 씨의 주장이 2차 가해다. 또 유포자의 불법 유포 그리고 황 씨의 불법 촬영에 대해서 정식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황의조 씨도 불법 촬영죄가 될 수가 있고요. 유포자는 뭐 또 당연히 지금 혐의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피해자는 어차피 지금 촬영된 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뭐 놀랐던 거는 그 A 씨의 정체일 것 같아요. 네티즌들도 네. 아주 뭐 황당했다면서 댓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받은 네.
보인 반응이 뭐 황당하다. 또 황의조가 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지 알겠다. 또 A 씨가 돈 관련한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반응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자, 한편 지난 21일이죠. 중국하고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사받고 있던 황의조 선수가 후반에 출전을 했습니다. 네. 자, 이를 두고 클리스만 감독의 이 선수 기용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가 출전을 한 데 대해서 네. 뭐 각종 축구 관련 뭐 게시판, 커뮤니티 이런 곳에 원색적인 비난이 가득하게 뭐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예,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논란이 생긴 걸 알고 있지만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고 또 이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황의조 선수가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득점하길 바란다라고 말해서 뭐 또 논란이 이어지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황의조 선수는 현장에서는 일체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후반 27분인가요? 그때 뛰었는데 그렇게 좀 크게 잘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소식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전쟁 중인 이스라엘 또 하마스가 일시 휴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전쟁 시작된 지 아마 46일 만입니다. 휴전 조건이 있을까요? 네, 휴전의 조건이 이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는 조건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나흘간 전투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네. 이스라엘 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22일에 성명을 내고 여성과 아이들 최소 50여 명의 인질이 나흘 안에 풀려나고 이 기간에 전투가 중지된다. 그리고 10명의 인질이 추가로 풀려날 때마다 전투 중단되는 날이 하루가 추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언제 임시휴전이 시작된지 밝히진 않았지만 뭐 오늘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마스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150명이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좀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마스하고 합의를 맺게 된 배경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이 임시휴전안에 합의한 배경은 네. 이 가자지구 내에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그리고 국제적인 비판 여론이 커진 데 따른 좀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도 보이고요. 또 예. 국내적인 요인도 있는데 인질로 끌려간 이들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질 석방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이런 압력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일시 휴전 합의에 카타르가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최근 영국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예. 카타르가 왜 중재자로 나섰는가 또 이 카타르의 역할에 대해서 조명하는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자 열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카타르는 실제로도 중동 지역의 문제 해결사 이고 또 대화를 이제 주창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자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가자 지구를 비롯해서 뭐 우크라이나, 레바논, 수단, 이란 등에서 이 탈레반과 하마스 정치 세력 지도부를 초청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해왔고요. 네. 또 이 주변 강국들이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원치 않은 개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높이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앞서도 뭐 말했지만 전쟁이 종료된 게 아닙니다. 일시적 휴전 상태인데 자, 이스라엘이 휴전을 얘기를 하면서도 전쟁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이 이스라엘은 네. 이번 합의가 어디까지나 이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휴전이다. 거듭 네. 밝힌 것이고요.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군은 모든 인질을 귀국시키고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또 가자지구로부터 이스라엘에 새로운 위협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도 이 21일 밤 전시 내각 임시회의 때 전쟁 중이고 우리는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일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 성명을 올렸는데요. 네.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협상을 중재한 이 카타르 국왕 그리고 이집트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에게도 이 사의를 표했고요. 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여기까지 온 근본 원인이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오랫동안 무시당했기 때문이다. 두 국가 방안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좀 압박하는 메시지로 네, 봐야 되겠네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이팔 전쟁의 이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
목표로 하는 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촉구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일시 휴전이긴 하지만 이를 계기로 뭐 전쟁이 좀 중단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노력, 관심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곤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